살려줘. 제발, 제발. 고성이의 절규가 어두운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발버둥 치는 고성이를 차 트렁크 안으로 밀어 넣었죠. 쾅! 트렁크가 닫히는 순간 고성이의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어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둠의 세계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성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몸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끔찍한 순간이 오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아침, 모든 것은 박진석의 차가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혼? 내가 왜? 박진석의 선언이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더니 곧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죠. 아, 왜 이혼을 안 해? 고성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의자를 발로 찼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섰죠. 하지만 박진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성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박진석이 조용히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지금 즉시 올라오세요. 고성이의 비명은 더욱 커졌어요. 사무실 밖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죠.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의 양팔을 붙잡았죠. 손 치워. 당장 손 치우라고. 고성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경비원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고 발로 차댔어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경비원들은 고성이를 그대로 끌고 나갔습니다. 박진석, 이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복도를 지나며 고성이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1층 로비를 지나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까지 보였어요. 회사 정문 밖으로 나온 순간 경비원들은 고성이를 놓아줬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발악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죠.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나 옷매를 다듬었습니다. 고성이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내 박영나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죠. 영나. 그래, 영나가 있잖아. 고성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난 23년간 키워온 딸이었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순진한 딸 말이에요. 적어도 2억은 있을 거야. 그림도 팔았고 작품 활동도 꾸준히 했으니까. 택시가 홍대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고성이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익숙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죠. 박영나의 작업실 앞에 섰습니다. 쾅쾅쾅. 고성이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문 열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똑 하고 문이 열렸죠. 고성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영나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마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죠. 마치 이미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영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성이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곧 정신을 차렸어요. 영나야,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 지난 26년 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껏 아빠를 모셨는데 박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성이를 지켜볼 뿐이었죠. 영나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고성이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널 얼마나 잘 키웠니? 내가 엄마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겠니? 솔직히 너나 아니었으면 벌써 어디 길거리에 나 앉아서 빌빌거리고나 있겠지. 박영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영나야, 2억 마련해와. 2억이요? 박영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2억. 넌 그림도 팔았고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정말 급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거든. 고성이는 박영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죠.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영나는 뒤돌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요. 박영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고성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가 널 참 잘 키웠지? 고성이는 봉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 갈게. 고성이는 서둘러 작업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고성이는 작업실을 나오자마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2억, 정확히 2억이었죠. 흐흐. 역시 고성이는 봉투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신 팀장에게 밀린 돈을 갚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돼. 이혼만 하면 위자료로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어. 박진석이 아무리 악착같이 굴어도 법은 내 편이야. 고성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 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밀린 진행비 언제 입금하실 겁니까? 신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 그거. 지금 바로 줄게. 어디 있니? 이사장님 계신 건물 1층입니다. 고성이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주시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 그 말이 고성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의 돈으로 어둠의 사람을 고용한 데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 하는 거였죠.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고성이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신 팀장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덩치 큰 남자 둘이 함께였죠. 여기. 고성이는 봉투에서 1억을 꺼내 신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신 팀장은 돈을 세어봤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죠. 신 팀장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이제 변호사만 만나면 돼. 남은 1억을 들고 고성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큰 책장에 빼곡히 꽂힌 법률 서적들. 고성이는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년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모든 재산을 빼앗았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들, 금고에 있던 금과 보석들까지 다 가져갔죠.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있으십니까? 증거요? 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성희는 당황했어요. 증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일단, 선임비를 먼저 입금해 주시면 제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예요? 1억입니다.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돈을 꺼내 건넸어요. 변호사는 영수증을 끊어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성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호텔비도 곧 떨어질 판이었죠. 하지만 고성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혼이 성립되면 50억은 받을 수 있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고성희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커다란 손이 뻗어나와 고성희의 팔을 붙잡았어요. 누구야? 고성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죠. 뭐야? 이거 안 나? 고성희는 팔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셌어요. 조용히 하세요. 따라오시죠. 남자들은 고성희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죠. 나라고. 사람 살려. 고성희의 비명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고성희를 으슥한 주차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신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신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신 팀장?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돈 줬잖아.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지금 장난하십니까? 신 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도 저희가 우습게 보였습니까? 무슨 소리야? 돈 줬잖아. 1억 받았잖아. 고성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죠. 아, 그 돈 말입니까? 신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절도로 도난 신고된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켰다라. 각오는 되어 계시겠죠? 도난 신고. 고성희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아침에 영라한테 받은. 고성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박영라가 자신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던 것. 2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는데도 바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 설마. 고성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전날 밤 박진석의 서재. 박진석은 박영라를 불렀습니다. 영라야, 앉아봐. 박영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박진석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2억이 들어있어. 박영라의 눈이 커졌어요. 내일 아침에 내 엄마가 너를 찾아갈 거야. 엄마가요? 그래. 아마 2억 정도를 요구할 거다. 그럼 이걸 줘. 박영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근데 왜요? 엄마를 내쫓으셨잖아요. 왜 돈을 주시는 거예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필요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아빠는 엄마를 아직 사랑하시는 건가? 그래서 돈을 주시는 건가? 박영란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생각은 달랐어요. 박진석은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찾아와 이혼을 요구할 것, 자신에게서 쫓겨난 고성이가 박영란을 찾아갈 것, 박영란에게 2억 정도를 요구할 것, 그 돈으로 신 팀장에게 밀린 진행비를 갚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 모든 게 박진석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2억에 장치를 해뒀어요. 돈을 건네기 직전 박진석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2억이 도난당했습니다. 신고 시각은 박영란가 고성이에게 돈을 건네기 30분 전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주차장? 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신 팀장, 다 오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신 팀장, 잠깐만 있어봐. 내가 금방 진행비 입금해 줄게. 진짜야. 신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왜 안 돼? 이미 날짜도 많이 지났고 오늘 이사장님께 받은 도난 수표로 저희 팀원 몇 명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 팀장이 손짓을 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고성이를 붙잡았어요. 안 돼. 이거 나. 고성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남자들은 고성이를 차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고성이의 마지막 비명이 들렸어요. 그리고 쾅!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같은 시각, 박진석의 회사.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신 팀장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부인께서.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진석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26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야. 당연히 치러야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성이, 이제 끝이야. 내가 만든 거짓의 성은 이제 무너졌어. 박진석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할 뿐이었어요. 며칠 후, 박영란의 작업실. 박영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며칠 전의 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에게 돈을 건넨 그날, 아빠가 시킨 대로 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박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멘트만 들렸어요. 박영란은 불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영란아. 오빠.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아줬습니다. 오빠, 나 잘못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돈을 줬는데, 아빠가 시켜서 줬는데, 그게 함정이었나 봐. 박영란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 며칠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지환은 박영란을 꽉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사장님은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이지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 역시 불안했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었죠. 한편 이지혁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선배, 괜찮아요? 지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혁 선배, 지은호와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이지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지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심장 이식 수술이요? 지은호가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오늘 밤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족분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배, 지혁 선배, 뒤늦게 뛰어오는 박성재,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호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이지혁의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드라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성이의 악행이 모두 파헤쳐지고 모두 행복하게 끝나나 싶었는데 주인공의 심장병이라니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요. 과연 고성이는 무사할까요? 박진석이 짠 판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이지혁의 운명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